10분 안에 깨닫는 은퇴 준비. 은퇴 준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연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집 한 채 마련했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출 구조를 바꾸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죠.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그 300만 원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소비 습관과 은퇴를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이 늘어날수록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이유. 4인 가족이 많이 벌면 벌수록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갖가지 핑계로 합리화하려는 습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핑계는 집 대출금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넓은 집이 필요해. 아이들 방도 필요하고 집이 커야 마음도 편하지.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나고 이는 고정비로 지출됩니다. 두 번째는 식비입니다. 외식을 통해 얻는 편리함과 여유를 강조하면서 외식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주말마다 외식을 하다 보면 한 달 식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직접 요리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지라는 생각에 필수 보험 외에도 각종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보험료만으로도 큰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이 꼭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보험은 결국 지출 구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게 되는데 이는 금세 거대한 비용으로 커지게 됩니다. 결국 3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을 버는 사람처럼 살게 되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수입 대비 저축의 중요성. 만약 부부가 함께 6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최소한 180만 원은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수입의 최소 30%는 저축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거나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저축 비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1. 박 씨의 가정 이야기. 박 씨 부부는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매달 외식비와 주말마다의 레저 활동에 큰 돈이 지출되었고 여러 보험료와 아이들의 학원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외식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고 주말마다 가족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이를 저축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김 씨의 은퇴 준비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해 수입의 40%를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외식을 크게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입하여 월세 수입을 얻기 시작했고 매달 70만 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에 큰 부담이 없었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이 씨의 철저한 지출 관리 이야기. 이 씨 부부는 매달 600만 원의 수입 중 2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철저한 지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 모두의 보험 상품을 점검하고 필수 보험 외에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 부부는 매달 30% 이상의 저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은퇴 준비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은퇴 준비는 지출 관리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지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버는 돈만큼 쓰게 되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번 돈의 최소 30%를 저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은퇴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활비 300만 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히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죠.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을 떠올리지만 진정한 은퇴 준비는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돈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은퇴 후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생활비를 연금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번만큼 쓰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 핑계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집 대출금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이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출은 곧 매달 갚아야 할 큰 고정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비입니다. 외식은 편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주 외식을 하다 보면 한 달 식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이유로 외식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필수 보험 외에 불필요한 보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가 너무 과도하면 정작 부모의 은퇴 준비에는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습관은 현재도 위험하고 은퇴 후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2.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첫 단계 지출 구조의 재정비. 성공적인 은퇴 준비는 사실 지출을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의 최소 30%를 저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례 1. 외식비 절감을 통한 저축 증가. 박 씨 부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들은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남는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외식비와 주말마다의 레저 활동에 큰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외식과 레저 활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었죠. 이를 저축으로 돌리면서 이들은 은퇴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저축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례 2. 지출 구조의 재정비로 확보한 월세 수입. 김씨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수입의 40%를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외식비와 불필요한 보험을 줄였고 큰 집을 포기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수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마련함으로써 은퇴 후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의 경우처럼 수입과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사례 3. 철저한 지출 관리로 만든 안정적인 은퇴 계획. 이씨 부부는 매달 600만 원의 수입 중 2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먼저 가족 모두의 보험 상품을 확인하고 필수 보험 외에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금을 줄이기 위해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씨 부부는 매달 30% 이상의 저축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은퇴 준비는 지출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 준비의 시작은 결국 현재의 지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할 때마다 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 비율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재정비하고 저축을 생활화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성공적인 첫걸음입니다. 이제 10분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지출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